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트랜스 이멘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밴쿠버 지금 다운타운에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의료선을 나가는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 보통 통역사들이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깨어나신다면은 크게 이렇게 통역까지 불러가면서 급하게 오라고 해서 할 일이 없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병원에 가실 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얼핏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은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게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같이 이렇게 A부터 끝까지 길을 정해놓고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로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보통 이제 여기 이민자들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항상 뭐냐면 이제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 이렇게 네, 아시안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을 좀 존중하고, 그 다음에 self esteem이라고 해서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을 이제 길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희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모든 그 활동도 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막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뭐 타인에게 물론 이제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지탄을 받죠. 이것도 지탄을 받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행동, 성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한 곳은 미국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한 자유입니다. 방종할 수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방종 아시죠? 방종. 예, 너무나 자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방종의 세대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율을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이 많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제한의 어떤 책임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 싶으면은 제재를 가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통 병원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실 때는 여기는 이제 패밀리 닥터 또는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라고 해서 PCP라고 그러거든요. 1차 진료 의료진이죠. 이제 그 의료진들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레퍼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주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urgent care도 있고, 그리고 이제 urgent care, 그 다음에 primary care, physician 다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사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전문의에게 가실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알고 기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PCP 닥터를 통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의 어떤 의료에 대한 기록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좀 몰아서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를 한 곳으로 두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래서 이 PCP 또는 여기 이제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데요. 가정의 또는
주치의 이 정도로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번역을 합니다. 가정의 또는 이제 주치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사무실에 내 개인의 어떤 그런 medical history, 그러니까 병력, 그죠? 그 다음에 history, list of medicine, 어떤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그쪽에 있는 의사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의사 환자들을 다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제일이죠. 나만 알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실제 이제 병원 현장에 가시면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다가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그 이름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름을 붙여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만약에 김철수, 뭐 그 다음에 김철순, 뭐 철자 돌림이 가는 그 김씨 패밀리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철킴이 되는 거예요. 철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외국 분들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분들인데 전부 철킴이고 어떤 철킴이 어떤 철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년월일. 근데 또 만약에 순결롭게 쌍둥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옆집에 철김 패밀리가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이 박 김대성 씨 아니에요? 특히 김씨 씨, 박씨 가지신 분들은 꼭 이름 쓰실 때 붙여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위험한 그런 불상사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저기 이름 두 글자는 꼭 붙여 쓰십시오. 붙여 쓰시고 비슷비슷한 이름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의료사고가 또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은 그것을 입증하기라는 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내 스스로 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내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다니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전립선이죠. 밤중에 주무시다가 몇 번씩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성인병들, 그러니까 뭐 당뇨라든지, 당뇨는 이제 다이어비디라고 합니다. 다이어비디. 그리고 당뇨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퍼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하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갑상선, 다이로이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뭐 간이 안 좋으셔, 술 많이 드시다가 이민 오신 분들은 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건재네들 선천적으로 이렇게 간이 안 좋게 생활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내 몸에 어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목록에다가 맨 앞에 1번 약 이름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철자 적으셔가지고, 한글로 하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영어로 적으시는 알파벳 철자 그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 약을 먹는지, 그리고 누가 언제 처방을 해줬는지, 용법, 용량은 어떤지, 이 정도는 적어놓고 다니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그러면 적지 마시고 사진으로라도 찍어 놓으세요. 그 약에 대한 부분, 약병에 있는 거를 찍어 놓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근데 갑자기 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와상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한 군데 주치 한 분을 만나서 모든 기록을 다 그쪽에 보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내가 종이에 적어서 내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든지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시면은 이제 소지품들을 쭉 목록을 적어서 이제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돈이 얼마 있는지까지 다 세거든요. 보관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 목록이 나왔다면 그거는 상당히 많은 본인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의료진에게도 최초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특히 이쪽에서 많이 물어보던 부분이 여기는 이제 알러지에 대한 게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약을 드시려고 할 때 이 약들끼리의 그 리액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리액션이라는 거는 상호 그 어떤 그 반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블러드 티너라고 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어떤 뭐 혈전 용해제 또는 피를 묽게 하는 약 같은 종류들인데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틀렛의 어떤 코아귤레이티브 캐릭터를 낮춰가지고 피가 굳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아셔야 되고 실제 그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해서 81mg짜리 아스피린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지속적으로 복용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혈압약을 안 드시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엔도스코피 또는 로어 엔도스코피, 위내시경과 이제 장내시경, 보통 EGD라고 하는 건 식도위장 내시경 법이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블리딩도 있고 퍼포레이션도 있고, 퍼포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너지야, 모아메링, 늘상 들어오는 것들이죠. 부작용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리딩이 있었을 때 혈전 용해제를 드시면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이나 뭐 이렇게 특정한 검사에 따라서 며칠 전에는 이런 약은 드시지 말고 오십시오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내가 어떤 약을 드시거나 어떤 지병이 있을 때에는 어떤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또 의사를 만나러 가실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드시는 약의 목록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정말 한 10% 정도 그 정도는 갖고 다니세요. 10%, 그러니까 10분에 1분, 100명에 10명 정도만 갖고 다니죠. 나머지는 우리 의사한테 전화해보면 아는데, 또는 약국에 연락해보면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맞죠. 연락해보면 정말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만에 하나 또 다른 이름과 내가 바뀔 수가 있을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를 또 대비해서 항상 이름은 두 글자를 붙여 쓰시는 게 A must예요. 반드시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과 나의 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외를 여행해서 뭐 임시 temporarily stay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취업 비자도 받으시고 또는 워크홀이라고 하죠. working holiday로 오신 분들 계신데 그러실 때에도 꼭 일단은 체류 기간이 좀 1년 이상 되신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떤 지병이 있을 때는 그 기록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다. 오늘 그 말씀 꼭 저기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 사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그 의료 기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약이라든지 드시는 거 좀 책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적어서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